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 오늘은 23학년도 한양대 38, 39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념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rainage, 그러면 배수죠. 배수라는 것은 물 빠짐을 말합니다. 물 빠짐. 물이 오고 나가는 것에 관한 글이라는 거죠. 자, basin,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유역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분지라고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움푹 들어간 곳이라는 거죠. 보통 디프레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울증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다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타원 형태의 계곡이나 아니면 원형 형태의 계곡, 아니면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이 있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거나 흐르는 곳을 우리가 보통 베이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베이슨 그러면 아마존이 어떤 커다란 강에 하나의 이런 유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노매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 노매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죠. 유목민으로. 유목민은 아시다시피 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매드,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편입에 참 많이 나와요. 가장 쉽게는 그냥 wandering 그래 버리면 되겠지만 rov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migratory 해도 또 이동하는이 되겠죠.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지금 뽑아온 단어는 지금 이 단어입니다. itinerant 혹은 itinerant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 단어가 상당히 이것도 역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돌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confirm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tropical, 기온이 뜨거운 열대 지방. 자, arise, 생기다. 자, domesticate, 그러면 우리가 이제 domestic 그러면 이게 가정의 혹은 국내의라는 뜻이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든다든지 야생의 어떤 식물을 인간이 먹는 작물로 재배하는 것을 domesticate 했다. 이렇게 ate가 붙어가지고 동사화된 거죠. 그렇죠? domesticate, ate가 이렇게 붙어서 동사화된 것입니다. 자, 패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밭되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작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은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작은 땅을 패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 나왔네요. 자, migratory라는 단어 아까 여기 요 단어라고 노매딕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반대말도 이제 챙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tationary라든지 sedentary 같은 단어는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주고요. 요거는 이주가 되는 거죠. 이주냐 정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자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잘 가다가 E로 가게 되면 A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 A가 아니라 E로 가게 되면 이건 문방구예요. 문방구. 여러분이 필기구 말이에요. 필기구. 노트라든지 공책 아니면 연필, 샤프, 뭐 볼펜 이런 것들을 우리가 stationary라고 할 때 요 A가 아니라 요 E를 쓴다는 거. 자, decimate라는 단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인구 구성 집단 중에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일거에 죽이는 일을 말해요. 자, indigenous 그러면 토착이죠. 토착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유래한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naturally 자생하는 그러한 종을 우리가 토착종이다 혹은 토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동사 flourish에서 나왔죠. 번성하는 거죠. 자, heavy가 무겁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정상보다 더 어떤 나쁘다고 할 만큼 어떤 상태가 심한 것, 그것도 이제 heavy라고 하고, 이따 우리 보면 이 heavy가 그 뜻으로 사용돼요. 자, vibrant, 활기차다 혹은 강렬하다. 그러니까 활기차다는 것은 커다란 생명력, 활동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vibrant라고 해요. vibrant라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양대 문제 학습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시제, 동사의 시제에 주목을 하면서 이 시제가 어떠한 상황 변화를 암시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보게 되는데 연구자들은 생각했었다라고 해서 과거 완료죠. 이거 과거 완료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이 시제를 썼다는 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냥 생각한다도 아니고 생각했다도 아니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과거에는 요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미 이 과거 완료 시제가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부비양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부정 표현, 비교 표현, 양보 표현 요만큼 중요한 표현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정어 중에서도 준부정어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본문에는 요 리들이 나옵니다. 리들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준이라는 건 사실상 부정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준부정어들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가정법이 또 많이 나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설법과 반대죠. 직설법은 어떤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날개가 없어서 너한테 날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직설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내가 날개가 있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요건 뭐다? 요건 직설법이고요. 요렇게 말하면 뭐다? 요게 가정법입니다. 영어에서는 가정법을 표현할 때 이 동사의 시제를 특정 형태로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암기할 사항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날개가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사실이죠. 그래서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현재의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If I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내가 날개가 있다는 뭐겠어요? have wings가 아니라 had wings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I can이 아니라 I could 동사 원형이니까 fly to you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If I had wings, 날개,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했을 때 내가 날개가 있었더라면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과거 사실을 반대되게 가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if I 과거 완료 어떻게 써야 될까요? had wings죠. had wings. 자, 무슨 말이냐면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인데 요건 조동사고요.
지금 우리 문장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가지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잖아요. 그래서 요 had는 그대로 쓰고 have의 과거 분사인 ha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ings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내게 만약 날개가 있었더라면, 자, 그다음 주절이 더 중요하니까 I could, 그렇죠? 현재 완료는 뭐겠어요? have flown to you 이렇게 되겠죠. 너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flown to you 이렇게 되겠죠. 왜? fly의 과거 분사가 flown이니까. 자, 지금처럼 그래서 요 형태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자, 지금 이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양대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에 특히 요 주절에 해당하는 형태가 계속 구사되고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 prevent A from ing 구문이 나오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요 A가, 요 목적어 A가 요런 행위를 하려는 것을 이분이 어떤 주어께서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주어 때문에 요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prevent A from ing 구문을 쓴다. 되겠죠? 자, 대략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빈칸을 묻는구나. 빈칸을 묻는구나. 그 다음에 일치를 묻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humans have lived. 인간들은 지금 현재 완료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아마존 유역에서, 아까 배운 단어죠? 유역에서 살고 있다. 자, 유역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런 걸 상술이라고 해요. 자세할 상자를 써서, 기술할 술자를 써서 자세히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슨이라는 단어는 원어민들도 힘들어하는 전문 용어거든요. 거대한 강에 오고 가는 시스템, 드레이니지를 아까 배수라고 했으니까 강물이 들락날락하는 거대한 시스템. roughly 대략 크기가 continental United States, 미 대륙, 미 합중국 덩어리 대륙만큼 되는 거대하죠. 이 아마존 유역에서 for 기간이죠. 대략 around 대략 만년 10,000 years 만년째 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 요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had thought을 썼다는 거죠. 그냥 생각했다가 아니라 생각했었다라는 말은 뭘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바뀔 수 있겠구나. 뒤로 갈수록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벌써 눈치채고 시작해야겠어요. 연구자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유럽인들이 16세기에 이렇게 도착하기 전부터 아마존이안 모든 아마존 원주민들은 소규모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부족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또 나왔습니다. 자, 또 뭐가 나왔어요? 쌤이 지금 강조한 부정 표현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떠돌아다니니까 지금 요 대신 뭡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뭡니까? 그 떠돌아다니는 유목부족이었다. 그래서 그 유목부족들은 그렇죠? 그 유목부족 여기 선행사니까 그 유목부족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 리들이 붙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라 그러고요. 임팩트가 영향이니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들 주변의 세상에. 그리고 자, 오도 양보죠. 양보 나왔으니까 주의해야죠. 초기 유럽 방문자들이 describe 묘사했지만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자, filled with 요 이하의 분사구가 요 랜드스케이프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을과 촌락으로 가득 차 있는 풍경을 초기 유럽 방문자들이 묘사했었을지라도 자, 양보라는 게 뭐예요? 양보라는 것은 이렇게 올도우 같은 표현들이 나오거나 도우 같은 접속사들이 이렇게 절을 이끌고 있으면 그 절의 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거 빼박의 사실로서 내가 인정하마. 그러나 그 사실과는 또 사뭇 대조되는 일들이 혹은 반대되는 일들이 뒤에 나오거든. 이게 지금 요 사실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것만 봐서도 안 되고 요것도 인정하고 요 사실로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실이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사실들이 공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치가 요 올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올도, 도 이런 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뭐다? 아마존 주민들은 마을과 촌락을 이루고 살았었다. 그건 사실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기, 그 이후의 탐험자들은 이 장소가 어딘지 찾아내지 못했다. 자,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락 바뀌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단락이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20세기 무렵 고고학자들은 아직 had yet to 물론 지금 had를 쓰면 과거 완료형처럼 느끼고 have를 쓰면 have 혹은 has를 쓰게 되면 has yet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지금처럼 had yet to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까지 과거에 아직 뭐뭐 하지 못했었다죠. 자, 그러니까 과거 완료 느낌으로 여전히 20세기까지만 해도 고고학자들은 자, 부정으로 해석하세요. 부정.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confirm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을? 그 소문. 그 소문이 뭐예요? 촌락과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라는 소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장했었다. 주장했었다. 뭐라고? 아마존의 이 영양가가 부실한, 즉 영양가가 형편없는 토양으로는 자, 제가 강조드린 그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불가능했었으리라. unable. 불가능했었으리라. 뭐가? 대규모의 농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 주장의 내용이 두 번째예요. 지금 요 대절 이하를 주장했고 악유했고 그 다음 또 요 대절 이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장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했었을 것.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자 열대 문명이 아마존 유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해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이죠. 아까 prevent A from ing 구문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잠깐 좀 지울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은 뭐예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아마존 유역은 토양의 성질이 형편없어서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했고 농사를 못 지으니 사람들이 문명을 일구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similar to 유사한 문명. 어떤 게 있어요? 도주는 대명사로서 civilization을 받아주고 있죠. 발견되는 중미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명 뭐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본 아즈텍 문명, 아니면 잉카 문명, 아니면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이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문명, 앙코르와트 유적을 우리가 다 많이 가보시거나 사진으로 봤잖아요. 그런 어떤 동남아시아나 중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명과 유사한 열대 문명들이 arising, 발생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뭐가? 요 사실.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자, 우리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상황의 변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상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를 언제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사의 시제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은 훌륭한 독해자입니다. 그러나 자, 언제부터 2000년 무렵이 되면서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죠.
바뀌기 시작했다. 쉬프트 바뀌기 시작했다. 어떤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뭐라고? 자, 데디아라고 주장했다. 데디아라고 주장했다. unusually 특이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 concentration, 어떤 밀도가 높게 집중돼 있다는 거죠. 뭐죠? domesticate. 아까 배웠죠? 분명히 사람이 뭐예요? 기른 사람의 손에 의해 작물이 길러진 그러한 식물들이 특이할 정도로 밀도가 높게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아마존 대강 알잖아요. 여기는 열대우림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있는데 있던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특정 작물들이 막 이렇게 자랐더라는 거죠. 그리고 along with 뭐와 더불어 그렇죠. 어떤 작은 밭들 혹은 농경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이할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토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주변 땅들은 농사짓기에 부족한 판 정도로 뭐예요? 영양소가 형편없는 토양인데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을 관리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도록 뭐 화전농법을 했다든지, 그렇죠? 화전농법 한번 태우고 나면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혹은 뭐 원시적인 뭐 비료를 뿌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지역의 땅을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들은 자 그래서 또 가정법 나오죠. 만들어졌을 것인지도 모른다. 자 could have been created.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누구? 바로 아마존 원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킨다? 그렇죠. 이 사실은 바로 뭘 가리킨다? 그러면 이 문장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셔요? 너무 훌륭한 분이죠. 응? 어떤 이 문장. 이 문장. 그렇죠. 아까 이 문장 기억하고 있나요? 주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든 그러한 흙과 밭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뭘 했다? 요거 반대말 만들어 봐요. 반대말. 그렇죠. 그들이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살았었다는 거죠. 그들이 주변 환경에 그냥 굴복하고 그 환경에 맞춰 그냥 노매드, 그렇죠? 노매딕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 여기 한번 정착하고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농경지에 맞도록 직접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누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들 임팩트. 주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고대 아마존 원주민들이. 자, 그러면 아마존 유역은 인간의 삶에 적대적이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느닷없이 이 문장에 들어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고대 아마존인들은 이주하는 삶을 살았다.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건 도로도라 제자리. 원래 처음에 옛날 학자들이 생각했던 결론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빈칸은 또 아니겠죠. 그다음에 초기 유럽 방문자들이 아마존 유역에 정착하고 자리 잡았다. 이것도 또 엉뚱한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실은 정착하여 살기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주어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고대 아마존 원주민들이 과연 농사를 짓고 정착하며 살았는지, 자, 농경을 하면서 정착하는 삶, 아까 정주하는 삶, 아까 이 단어 기억나죠? sedentary한 라이프를 살았느냐, 혹은 스테이셔너리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계속 나오다시피 이렇게 유목하고 방랑하며 떠도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마이그레이터리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노매딕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강조한 이티너런트한 삶을 살았느냐의 그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뭐 어이없죠. 유럽 문명의 도입은 토착 원주민들의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였다. 뭐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올 건 아니죠. 자, 아마존 유역은 건조한 지역이 아니라 물이 넘나드는 거대한 배수 지역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도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지 않다. 아니죠. 아까 첫 번째 문장은 have lived라고 했고 현재 완료는 항상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 거의 모든 유럽 방문자들이 미안합니다. 초기의 유럽 방문자들은 목격했다. 번영하는 문화가 아까 마을과 촌락을 봤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양보절 안에 포함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양보 접속사 althought가 이렇게 이끌고 있으면 그렇죠. 여기는 사실로서 빼박으로서 인정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들이 어떠한 문명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사실이다. 자, 다시 우리가 10걸음 양보해서 그들이 과연 문명을 이루었느냐 아니냐는 아직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문명을 보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오늘날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알겠죠? 아까 그 문장이 그걸 말했잖아요. 요 문장이 그렇죠? 요 문장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맞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농사 짓기에는 부족한 이런 비옥하지 않은 토양이 증거가 된다. 아주 심할 정도로 인간이 경작했음을. 컬티베이션은 경작이거든요. 자, 지금 아마존 유역의 토양이 영양가가 형편없이 낮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게 인간 경작에 따른 결과는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의 상태가 그렇게 척박한 거예요.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농사 짓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 울창한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거예요. 열대우림을 화전경작이라고 하죠. 불을 태우고 나면 그 불탄 흔적이 이 어떤 토양에게 양분이 되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이잖아요. 단기적인 해결책이라 이 화전농법을 계속 하려면 A 지역을 불태우고 간 다음에 B 지역에서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C 지역쯤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A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쯤 농사 짓기가 적합해요. 그래서 이 화전 경작은 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열대우림의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자 얘기가 엉뚱한 대로 샜는데 원래가 척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화전농법으로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근데 4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땅의 원인이 사람들이 그곳을 심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 5번 선택지 아마존 유역은 유일한 지역이문이다. 자, 웨어리 수식하고 있죠. 관계부사. 아주 활발한 열대 문명이 발전하고 지속된 오히려 아니다라고 했죠. 아마존 유역은 다른 열대 우림에 존재하는 아까 제가 중미 지역에 그렇죠. 아즈텍, 잉카, 마야 같은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문명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여기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에만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오늘 한양대 23학년도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